당뇨약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이것 안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건강과 당 수치 조절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처방받아서 약 먹으니까 혈당 조절 되겠지. 약 먹으면 됐지 또 뭘 먹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약설계사 김약사입니다. 최근에 과로, 스트레스, 배달음식 위주의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5, 60대뿐 아니라 3, 40대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약국에도 실제로 3, 40대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영상은 질환별로 꼭 채워주셔야 하는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질환이 당뇨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당뇨가 유발하는 합병증도 심각하고요.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 염증 등으로 인해서 다른 대사성 질환들이 발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약을 드실 때 꼭 드셔야 하는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이버에 당뇨 영양제라고 검색해 봤어요. 바나나잎, 여주 추출물, 식이섬유, 식초 등등 많은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분들 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많은데요. 당뇨약을 처음 드시는 분들, 당뇨약을 드셔도 당이 안 잡혀서 계속 약이 추가되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검색하셔서 구매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드시기 전에 필수로 드셔야 하는 기본 영양소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 영양소를 드시지 않고 앞서 말한 당뇨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을 드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당뇨를 진단받게 되시고 약을 드신다면 제일 처음 드시는 약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의 약입니다. 메트포르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높으면서 당뇨약의 가장 큰 부작용인 체중 증가와 저혈당의 부작용이 적고 또 경제적이어서 당뇨의 1차 치료제로 많이 처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메트포르민이 비타민 B12의 결핍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메트포르민 성분의 약의 인서트지에 보시면 일반적 주의사항에도 기재된 내용입니다. 메트포르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서 비타민 B12의 결핍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의 드럭머거로 작용하는 것이죠. 드럭머거의 개념이 생소하시다면 오른쪽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피를 생성하는 조혈 기능과 신경세포가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부족하면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당뇨의 흔한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앞으로의 건강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영양소들인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당뇨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은 크롬입니다. 크롬은 공복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미네랄이라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크롬 외에도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칼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들은 직간접적으로 당의 대사와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결핍이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당의 대사에 관여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을 우선적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 안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이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도록 돕는 성분입니다. 과로, 스트레스, 배달음식 위주의 식습관, 술, 담배, 비만, 운동 부족 등의 요인은 우리의 몸을 지속적으로 활성산소에 노출시키게 되고 만성적인 염증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긴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의 수치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주된 병리 기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아서 높아진 혈당은 다시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서 이 고리를 끊게 해주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꼭 드셔야겠죠? 그러면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 B12는 단독으로 파는 제품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의 종류는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B군이 모두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함량 활성 비타민 B군이 함유된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을 살펴보면 마그네슘, 아연, 칼슘과 같은 미네랄은 앞서 말씀드린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지만 보통 B군 위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함량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추가로 미네랄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롬이 가장 당뇨에 효과적인 미네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크롬이 함유된 마그네슘 고함량 제품도 있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주요 미네랄뿐 아니라 크롬, 요오드, 몰리브덴, 셀레늄, 망간, 구리와 같은 미량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종합 미네랄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산화제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항산화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 미네랄로는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이 있고요. 항산화 영양소는 글루타치온, 프랑스 해안송 추출물, 코엔자임 Q10 등이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원료 이슈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료의 품질에 따라서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원료와 고순도의 충분한 함량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항산화제까지 챙겨 먹기엔 부담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과 종합 미네랄제를 꼭 드시고요.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를 드세요. 비타민 C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거든요. 비타민 C라도 꼭 챙겨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드셔야 하는 필수 영양소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3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들 먹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 주머니 사정에 맞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당뇨약 처방받으시러 약국에 가셨을 때 약사님과 상담하세요. 약사님께서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딱 맞는 성분으로 좋은 원료, 고순도, 충분한 함량의 좋은 제품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홈쇼핑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당뇨에 좋은 영양제들을 보면 꼭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사고 싶으시더라도 이 기본 3가지를 드시지 않으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3번째, 당뇨약과 영양제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식습관 엉망, 생활습관 엉망, 운동 안 하시면 진짜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배달 음식,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 액상가당이 들어간 음료, 빵, 과자, 라면 안 되고요. 과식하는 습관,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입이 심심하면 간식 먹는 습관 절대 안 됩니다. 주 2, 3회 땀이 날 정도의 운동과 체중 감량은 필수입니다. 이것들이 병행되면서 처방약을 복용하시고 영양제를 드실 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알맞은 약 복용과 효과적인 영양소 보충으로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습니다. 지금 관리하셔야 해요. 제가 영상 끝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놓을게요. 캡처해 두었다가 상담할 때 사용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